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총장 선대 때부터 시작된 악연, 이번에도 계속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검찰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국제부 이유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위가 있었는데 지방의 전농이라는 그 농민단체에서 트랙터를 많이 몰고 왔군요. 네, 전봉준 투쟁전이라고 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전남 해남과 그리고 경남 진주에서 1000대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어제 안성에서 모여서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고요. 네. 이제는 서울로 가져와서 시내에서 오늘과 내일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트랙터 1000대를 몰고 와서 이렇게 청와대 아래쪽 지역, 여기 경복궁에 보입니다만 광화문 광장, 세종로공원 이쪽을 좀 진출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쪽에서 시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이 반대를 했습니다. 교통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법원에 그래서 전농 측에서 일단 어떤 판단을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결론이 났습니다. 시내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약은 있습니다. 주 정차는 안 되고요. 시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트랙터를 갖고 올 수는 없고 방송차만 허용했고 이제 트랙터는 한남대교까지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예, 그랬었는데 일단은 들어올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을 해서 그래서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200m 정도까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한 200m 정도까지 떨어진 곳까지도 시위를 할 수 있게 된 형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위대는 갈 수 있지만 트랙터가 청와대 200m 앞까지 오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트랙터 1000대가 모여 있다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촛불 집회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렇게 지지율 점점 떨어지는 대통령을 상대로 조롱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김종필 총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광화문에 300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700만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입니다. 심 차장, 일단 저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는데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랬거든요.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청와대는 뭐 부글부글 하겠군요. 지금 부글부글할 그 정신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여론조사 지지도가 발표가 난 걸 보면 사실 5%가 콘크리트 바닥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권에서는. 그 바닥 지지율마저 깨졌습니다. 4%로 떨어져서 지금 여권이나 친박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같은 것들을 일말에 기대를 했는데 11월 네 번째 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마저 깨졌습니다. 부정평가는 93%로 늘었고요. 긍정평가는 뭐 4%. 이게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저거보다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 지지율을 보면서 청와대에서 어떤 판단을 지금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성한 변호사님. 그런데 검찰의 최근 분위기 보니까 굉장히 강경합니다. 청와대에서 오죽하면 정치 검찰이라고 평가할 정도, 물론 그게 다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정치 검찰하면 야당에서 그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어떻게 세월이 변했는지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임명한 검찰을 보고 정치 검찰이라 그러니까 뭐 격세지감이 드는데요. 아마 검찰에서 지금 청와대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 뇌물 수수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을 직접 묘사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은 뭐 제3자 뇌물 수수든 간에 뇌물 수수자 이러면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미르하고 K스포츠에 한 거는 뭐 다 지금 인정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문제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혜택을 약속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는 쪽도 어떤 특혜를 바라고 줬느냐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뇌물죄 기소를 하겠다. 지금 그 말인데 지금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검찰 특수본
관계자 네. 이야기하면 기소를 못 한다는 건데 저는 저게 어떤 취지인지 네. 과연 특검으로 가서 하라는 취지인지 네. 그다음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뇌물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인지 정확히 지금 그 진위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소는 하되 기소는 모르겠어요. 안 안 할 거죠. 수도 있겠군요. 기소는 아직 제가 조사가 안 볼 되니까. 때는 네. 이게 뇌물죄가 그냥 보통의 죄 같으면 뭐 사실은 조사 안 하고도 기소할 수 있는데 네. 상대가 대통령이고요. 그다음 기소하게 되면 특가법으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건인데 네. 여기서 기소하는 피의자 말 한마디 안 들어보고 기소한다는 거 네. 검찰로서도 아주 그 부담이 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처음에 내정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대에 악연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용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 처음에 임명장 받을 때 모습인데요. 심정수 차장, 일단 저 장면에 1년 조금 흐른 후 김수남과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처럼 될 줄은 뭐 상상 못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친이 영남대학의 총장을 지낸 김기택 박사라는 분입니다. 김수남 총장. 네. 당시에 그 TK 인맥으로 김수남 총장이 검찰총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박 대통령과는 TK이긴 하지만 악연입니다. 네. 대구대학과 자 이제 일단 영남대학이 설립된 과정부터 조금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데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강제 통합을 시켜서 탄생한 게 바로 영남대학교입니다. 네. 그 영남대학교의 총장을 김수남 총장의 아버지인 김기택 박사가 지냈는데요.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아버지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80년에 그 야인이 된 다음에 영남대학의 이사장으로 네. 들어갑니다. 영남대학의 네. 이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네. 이사장으로서 한 4개월 정도 있고 이사로서 한 7년 정도를 지내게 되는데요. 1988년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영남대 부정입학 사건이 터집니다. 뒷돈을 받고 학교에 실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네. 입학시켜줬다. 이런 의혹이 터져가지고 네. 그때 국정조사까지 합니다. 국회의원들까지 네. 나서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하고 당시에 박근혜 이사와 박근혜 이사장 근처에 있던 당시에도 그 최태민 일가와 관련된 인물들, 이 사람들이 전횡을 한다 이런 의혹들이 1988년도 그 국정조사에서 아주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당시 처벌을 받았는데 김기택 총장도 마침 그때 총장이었기 때문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기택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부정 사건 같은 것들을 캐내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최태민 일가에 해당하는 그 4인방인가 있습니다. 영남대 4인방 박근혜 대통령을 일종의 비선처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캐내는 역할을 바로 저 김기택 총장이 했고 저분 물러나고 나서도 영남대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재를 1억인가를 털어가지고 장학금으로 기부한 그런 네.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대를 이어서 악연이 생겼다는 건 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만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 냈던 거 반려됐고 이제 수용된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검찰 수사를 보면은 네. 최재경 민정수석이나 김현웅 법무장관이 어떤 도의적 책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휘 책임 네. 이런 걸 둘러싸고 사퇴를 한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가장 좀 물러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김수남 총장일 겁니다. 네. 직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 가장 강경하고 그런데 김수남 총장은 불행히도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청와대에서는 물러나라 마라 소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러나 소리를 못하니까 김현웅 법무장관이나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네. 검찰 당신들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네. 보낸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갈 줄 알았거든요. 이 네. 최재경 수석이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네. 아주 광골 중에 광골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의 철회했다 그러니까 좀 저로서는 약간 의외네요. 네. 이 사건 생기면서 사실은 검찰이 최초에 굉장히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는 국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검찰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지금 검찰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조직의 존폐 내지는 뭐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그 위기 상황인데다가 예상과 달리 대통령께서 처음에 검찰 수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검찰 수사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서 네. 서로 청와대와 검찰이 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 이런 사이가 만약에 지금의 해석대로 뭐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 그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검찰총장이 뭐 사의를 표한다거나 아니면 수사가 위축되거나 이럴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이제 그 특검이 있게 되는데 네. 이제 조금이라도 미진한 수사가 있다면은 바로 이제 본인들한테 화살표가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네. 계속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 네. 그 강대강 이 대치를 계속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정치평가에 대한 얘기를 내놨습니다만 오늘은 절반쯤은 쪽집게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요. 사표 반려될 것이다 예상한 건 하나는 맞춘 것 같습니다. 그 해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 민정수석이 사표낸 것은 과거와 달리 검찰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죄송해서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내일 사이에 사표가 반려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할 수 있느냐, 자기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워닝을 보낸 것 아닌가. 근데 경고를 했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대통령이 이런 경고를 하면 지금 검찰에 먹히는 상황인가요? 근데 지금 우리 저희 박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네. 지금 검찰이 지금 과연 이 경고에 네. 응답을 할 것인가? 저는 이 소장 검사들하고 이 지휘부에 있는 검사하고 기온 차가 있을 것이다. 네. 지휘부에 있는 검사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떤 생각,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메시지가 만일 있다면 지휘부는 그 생각을 할 것이다. 네. 근데 그 소장 검사들은 전혀 끄떡하지 오히려 반발을 할 것이다. 거기에 만일 지휘부에서 수사를 뭐 좀 폭을 좀 조절하자, 네. 수위를 조절하자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이 검사장하고 지휘부하고 이 소장 검사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면 네. 서로 그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면 지휘부에서 조금 어떤 말을 하면은 네. 소장 검사들도 네.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스피드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네.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대통령을 향해서 뇌물수수자, 뭐 일반론을 얘기했다고 하지만요.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CJ그룹 관련된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주영 기자. 예. 정말로 회장 그룹 총수의 사면을 위해서 따로 만나 돈을 건네고 제3자에게 준 게 있다면 이거 뇌물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하나둘씩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손경식 회장, 그러니까 CJ그룹 회장이 조카인 지금 그 조카에게 지금 수감돼 있는데 이것을 좀 선처를 해달라, 광복절 특사를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독대를 청와대에 신청을 해서 그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그 이후에 광복절 특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검찰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CJ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고 6월달 정도에 대통령이 파리에 갔을 때 그때 한번 만났을 때 선처를 부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CJ는 대통령의 문화 융성 사업과 관련해서 1조 이상의 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이런 행동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이번 코너를 소개할 때 그 검찰이 이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이제 말로 풀어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검찰에서 뇌물수수자란 말을 대통령에 빗대 일반론을 얘기한 거죠. 저희가 좀 부정확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남을 요구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 아직 정확하게 완전히 성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청탁 요청, 독대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결국 얘기는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 뇌물죄 성립은 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뇌물죄라는 건 뭐냐 하면 뇌물은 수수, 요구, 약속 다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뇌물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CJ에서 대통령에게 어떤 그 혜택을 좀
부탁하고 대통령이 약속을만 해도 뇌물죄는 성립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만일에 근데 그러면 둘이서 진술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뇌물죄로 처벌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말을 갖다 부인해버리면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CJ 같은 경우는 이재현 회장이 네. 사실 8.15 때 7월 달에 상고를 갑자기 포기하고 그렇죠. 8월에 사면 복권이 돼버려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뇌물 부탁하고 해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또 청와대로서도 또 변명거리가 있어요. 네. 워낙 이재현 회장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신장 이식인가요? 하고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에서 했다. 우리가 송경식 회장의 어떤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네. 이러면 그걸 뒤집을 증거가 과연 있겠느냐. 네. 그게 문제죠. 자, 지금 이제 이재현 회장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의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요청하고 사면이 쭉쭉쭉쭉 내부적으로 검토되어 가는 한복판 7월 19일 날 CJ는 먼저 이런 사진을 공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CJ에서는 저런 사진을 공개해서 당시 저런 사진을 공개한 것이 옳으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였는데 저런 것을 공개해서 굉장히 여론 형성도 했고 굉장히 우리 회장이 굉장히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광복절 특사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검찰 수사는 직접 받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사실상 그렇게 돼버렸고요. 이제 남은 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인데 특검 관련 법은 처리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 절차를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특검 추천 의뢰서에 이제 제가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5일 이내에 이제 특검을 두 사람의 특검을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5일 이내에 도달한 그 두 명의 추천 특검 후보 중에서 3일 내에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을 해서 특검을 임명을 하고 바로 특검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내에 하면 되는데 다음날 바로 했고 역시 3일 내에 해야 되는데 다음날 바로 했고 그러나 요것만큼은 시간을 쭉 채우고 싶다는 건데 검찰이 수사하는데 시간을 주겠다. 이건 그거는 청와대가 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네. 금방 할 수도 있는데 네. 5일 후에 하겠다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보니까 검찰이 참 야당 뜻에 부합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아마 그런 인상을 많이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잘못 갔다가 특검에서 지금 특검 임명까지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다음 그게 또 아까 지금 제가 특검 임명을 안 하는 지금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사실 수사가 쭉 가던 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칵 걸리는 입장이 되니까 네. 야당이 한 5일 정도 말미를 준다는 거죠. 네. 이건 좀 다른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재경 민정수석의 의사가 청와대는 사표를 반려를 했지만 네. 여전히 사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지금 직접 들었고요. 이 소식을.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네, 반려를 했지만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네. 반려했다. 바꿔 말하면 최재경 수석이 대통령의 설득에 동의했다. 그것처럼 설명했었잖아요. 반려했다. 이게 홍보수석이나 홍보수석실의 얘기고요. 네. 제가 지금 최 수석한테 직접 네.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았는데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네.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다. 네. 사의 뜻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다. 아까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아직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지금 저희가 확인했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재경 수석은 어제와 달리 여전히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네. 청와대가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서 발표했다. 그걸로 어쨌든 해석하면 되는 지금 겁니까?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김현웅 법무장관, 국무위원 이런 분들이 계속 사의를 표명하면 이게 내부 붕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절대로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내부 단속을 하는 네. 그런 징후 같은 것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본인 이외에 홍보라인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 수석이 저희한테 전한 바에 따르면 어제와 상황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